네, 오늘 수업의 주제는 variable과 operator. 이미 파이썬에서 다 배운 건데요. 근데 어디서 배우냐면 C 랭귀지에서, C 랭귀지에서 배우는 거고, 그다음에 control structure, 뭐 if, else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미 배운 건데 C에서. 그래서 좀 편안하게 들으실 수도 있겠고, C에서의 좀 차이점을 좀 주목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뷰를 하고 variable operator, control structure, 그 다음에 practice를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뷰에서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계속 강조드렸던 게 머신 코드가 너무 머신이 사랑하는 코드가 머신 코드인데 1010으로 이루어져 있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게 너무 장점이었고, 그런데 이게 사람이 싫어한다고 했죠. 우리 프로그래머가 천재가 아니고선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좀 사람이 이해하기 편한 영어 위주, 그리고 좀 코드의 라인 수가 줄어드는 이제 그런 위주로 사람들이 언어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그게 하이 레벨 랭귀지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이제 C 언어. 원래는 어셈블리 언어가 있었고, 그 다음엔 또 C 언어까지 갔고, 지금은 파이썬까지 왔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 지금 C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가 결국 사람의 친화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머신 코드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걸 바꾸는 과정을 이제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데, 그걸 사람이 번역하는 게 아니라 컴파일러가 해준다. 컴파일러는 어떤 특정한 별도의 프로그램입니다. 스페셜한 롤을 가진 프로그램인데 C 언어를 머신 코드로 번역해주는 번역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인터프리터랑 좀 다른 것이 있었잖아요. 인터프리터도 번역을 해주는데, 인터프리터는 번역 플러스 실행이고 컴파일러는 번역만, 실행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번역한 이후에 튀어나오는 별도의 파일이 있었는데 바로 executable image, exe 파일이 튀어나오면 이제 그걸 클릭하면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인터프리터와 컴파일러의 를 비교해 보세요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겠죠. 네. 쓰시면 됩니다. 나중에 쓸 일이 생길 경우에. 네. 그리고 C 프로그래밍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자, first C 프로그램, 뭔가 hello C라는 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C랑 파이썬의 차이도 우리가 약간 체험을 했고요. 그래서 C로 실행할 때는 처음에 뭐 gcc 해가지고 실행을 하면 갑자기 새로운 파일이 튀어나온다. helloc.exe라는 파일이 튀어나오고, 그걸 실행하면 helloc를 볼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걸 체험을 해봤죠. 그 다음에 코드 어널리시스를 약간 했어요. 이제 문법적인 특징들, 기본적인 C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특성,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메인 함수로 시작한다. 그리고 메인 함수가 끝날 때 끝난다. 모든 C 프로그램은 메인에서 시작해서 메인으로 끝난다. 그럼 나머지 막 잡다한 여러 가지 디테일한 과정들은 결국 메인 함수 내에서 다른 펑션을 콜하든지 하면서 점점 프로그램이 길어지는 형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프리프로세서들이 샵으로 시작한다. 이건 코멘트가 아니라 C에서는 프리프로세서다라는 거를 했고, 여기서 샵 인클루드는 임포트 같은 느낌이죠. 근데 여기 헤더 파일은 이제 이름들의 집합이라고 얘기를 했고, 나중에 컴파일러가 이걸 번역할 때 그냥 여기에 있는 것들을 카피 앤 페이스트 해온다고 했습니다. 실제 내용들을. 그 다음에 컨스턴트를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printf, 정확한 문법은 지금 다루지 않겠지만 어쨌든 파이썬의 프린트와 비슷한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것도 체험을 했고요. variables, 파이썬에도 있고 C에도 있는데, 파이썬에서 너무 당연한 듯이 넘어가서 제가 이제는 좀 컴퓨터 로우 레벨을 약간 배우고 온 사람의 시각에서 variable을 좀 설명할게요. 이게 뭐가 그리 대단한 건지. variable은 로우 레벨 컴퓨터 랭귀지를 하다가 C를 개발하면서 variable을 딱 보자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뭐 여기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요. variable은 value를 저장하는데, 저장하면서 뭐 메모리 오브젝트다. 이거 여기까지 이제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것인데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베리어블의 엄청나게 중요한 장점은 예전 어셈블 랭귀지나 머신 코드에서는 특정 밸류를 저장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어떤 위치를 기반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디에 저장돼 있느냐가 핵심이었는데 그럼 다 기억하고 아니면 테이블을 만들어 놓거나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당히 사람의 친화적으로 바뀌어요. 베리어블로 등장하면서 뭔가 심볼릭한 네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리고 사람은 더 이상 이 밸류가 어디에 스토어 돼 있는지 모른다. 알 필요도 없다. 실제로 뭐가 해주냐면 그 기반에 있는 컴파일러가 사람은 그냥 실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 이름을 베리어블에다 입력을 했지만 실제 밸류를 어디에 저장할지는 컴파일러가 정한다 라는 겁니다. 알아서 해주는 프로그램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램 로직에 더 포커스를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게 여기 써 있네요. 네, 컴파일러가 결국 데이터가 어디서 어떻게 옮길지 그 기반에 있는 메모리 내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다 이제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프로그래머가 적어도 컴파일러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정보를 주긴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컴파일러가 제대로 동작을 하겠죠. 근데 컴파일러가 어떤 정보들을 원하냐면 이걸 원합니다. 첫 번째, 베리어블의 이름, 아이덴티파이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에선 우리가 생각도 할 필요가 없었던 이제 데이터 타입, 이걸 프로그래머가 정해줘야 돼요. 이제 C 프로그램 할 때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스코프. 스코프는 이제 프로그래머가 정해주는 건 아니고 프로그래머가 이 베리어블을 어디에서 선언했느냐에 따라서 스코프가 자동으로 정해지겠죠. 펑션 내에서 선언했으면 뭐 펑션 스코프를 가지고 메인 함수 바깥에서 선언했다. 그럼 이제 글로벌 스코프를 가지고 그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네임, 데이터 타입, 스코프 정보가 컴파일러에게 주어지면 컴파일러는 그걸 바탕으로 이 베리어블에 있는 밸류들을 다 어느 메모리에 넣을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습관을 들여야 하는 건 사실 파이썬에서부터 이미 제가 억지로 습관을 들였잖아요. 파이썬에서 요구하지도 않는데 굳이 뭐 땡땡하고 뭐 인트인지 뭐 플로우트인지 스트링인지 쓰라고 했던 이유가 C로 왔을 때 너무 이제 놀라지 마시라고 파이썬에서 옵셔널하지만 연습을 한 겁니다. C에서는 의무예요. 이거 제대로 안 하면 컴퓨터 안 돌아갑니다. 네. 자, 그럼 여러 가지 정보 중에 첫 번째 아이덴티파이어, 네임. 비슷하겠죠. 파이썬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겠죠. 알파벳도 되고 뭐 디지트도 되고 언더스코어도 되는데 뭐 시작은 뭐 숫자로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또 비슷한 규칙들이 있겠죠. 그리고 케이스 센시티브하다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C의 어떤 특정한 규칙 같은 건 베리어블들은 거의 관습적으로 모두 대문자로 디클레어 되진 않습니다. 소문자로 시작합니다, 보통은. 그리고 이제 그럼 모든 대문자는 어디다 씁니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샵 디파인으로 정의하는 프리프로세서로 정의된 컨스턴트의 경우에는 모두 대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모양새만 봐도 이게 샵 디파인으로 된 건지 베리어블인지 대충 감이 올 수밖에 없어요. 관습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파이썬에서 다뤘던 거랑 똑같은데 여러 개의 월드를 조합하고 싶다. 어떻게 합니까? 네, 첫 번째 방법, 중간중간마다 단어가 바뀔 때마다 대문자를 써줍니다. 이렇게 구분하거나 아니면 뭐 언더스코어로 구분하거나 이건 본인 스타일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강조하지만 의미가 있는 이름을 붙이는 게 좋다. 굳이 여러분에게 베리어블이라는 걸 제공했을 때는 메모리 주소가 아니라 베리어블이라는 걸 제공했을 때는 의미 있는 이름을 붙이라는 뜻인데 그렇게 했는데 또 굳이 A, B, C로 했다. 이제 C 랭귀지의 태생 그 존재 이유를 무시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메모리로 회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이름을 붙이는 걸 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두 번째가 데이터 타입인데, 자, 데이터 타입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긴 했어요. 컴퓨터 시스템 할 때.
같은 비트라도 똑같은 0110, 0110이라는 비트 타입이에요. 로우 레벨로 갔을 때. 그런데 이게 어떤 데이터 타입으로 정의되었느냐에 따라서 실제 의미와 해석은 완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0110, 0110이라는 것이 two's complement integer 데이터 타입이었다. 그럼 이제 각 비트 포지션마다 어떤 의미가 있고 2의 자릿수, 뭐 4의 자릿수, 8의 자릿수 하겠죠? 그래서 이걸 다 계산해서 올라가다 보면 이건 102라는 정수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빗 패턴이 만약 아스키 코드였다. 그럼 컴퓨터는 이것을 뭘로 해석하냐면 F라는 알파벳으로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빗 패턴만 가지고는 컴퓨터가 이걸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컴파일러가 제대로 해석하게 만들려면 빗 패턴 플러스 데이터 타입 어떤 정보가 같이 있어야 이제 제대로 왔다 갔다 번역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컴파일러는 이 베리어블의 타입 정보를 함께 사용한다. 언제 그 베리어블을 위한 메모리 공간들을 할당할 때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그냥 정수라고 선언할 수도 있지만 정수 중에서 이거는 8비트로 나타내는 정수야, 아니면 뭐 16비트로 나타내는 정수야, 아니면 이건 32비트로 나타내는 정수야, 이런 것도 다 명시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컴파일러가 그걸 보고 얘를 위해선 32비트가 필요하네, 얘를 위해선 16비트가 필요하네. 그래서 메모리 크기도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정수가 예를 들면 뭐 0에서 255만 쓰면 충분한데 굳이 거기다가 32비트를 할당하거나 하면은 메모리가 낭비되겠죠. 필요 없는데. 그래서 C레벨로 내려가면 프로그램 하는 사람이 내가 실제 어느 정도의 정보를 쓸지를 고려하면서 메모리를 약간 축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신이 임의로. 그리고 데이터 타입을 제가 설명할 때 데이터 타입은 두 가지의 조합이라 그랬어요.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러니까 representation 관점이 있었고 하나는 operation 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위에서 말씀드린 게 representation 관점이고 뒤에서 나온 게 operator 관점인데, 똑같은 플러스 기호라도 어느 데이터 타입에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실제 동작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인티저 데이터 타입들 사이에 플러스라는 오퍼레이터가 왔다. 그럼 결국 오퍼레이터 자체는 똑같아요. 플러스인데 오퍼런스가 달라졌어요. 오퍼런스가 인티저다. 그러면은 add instruction으로 갑니다. 실제로 머신 코드로 번역될 때는. 그런데 똑같은 플러스 오퍼레이터인데 오퍼런스로 float 데이터 타입이 들어왔다. 그럼 add instruction으로는 정수로만 심플하게 더할 수 있는데 float instruction은 무진장 복잡하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 float 데이터 타입 자체가 뭐 어디서 어디까지 exponent, 어디서 어디까지 fraction 막 엄청 복잡하니까 인스트럭션 하나로 처리가 불가능해서 인스트럭션의 세트를 어떻게 조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플러스지만 오퍼런스로 어떤 데이터 타입이 왔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번역이 된다. 머신 코드에서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데이터 베리어블들을 이제 뭐 선언해 볼 수가 있겠어요. 데이터 타입들을. 지금 파이썬에서는 이런 거 안 해봤을 텐데, 파이썬에서는 단순하게 이름만 쓰잖아요. 인티저 베리어블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베리어블을 그냥 파이썬에서는 그냥 그거 이꼴 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게 되는데, C에서는 이 군더더기처럼 보이는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데이터 타입이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인티저 타입이기 때문에 제가 int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제가? 자, int. 얘가 딱 C가 인지해주죠. 이거 좀 신기한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쳐줬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integer variable이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엔터만 치면 안 되고 땀을 흘려주면 인식이 됩니다. 그죠? 자, 이걸 이렇게 하면 인식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왕 선언할 거 그냥 선언하지 말고 뭐 초기 값을 입력하자. 그럼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그럼 이제 선언이 된 겁니다. 이름이 있고
데이터 타입이 있고, 그다음에 선언을 메인 함수 내에서 했기 때문에 스코프도 정해졌어요. 메인 스코프를 가질 겁니다. 그럼 이제 컴파일러가 자유롭게 메모리에 할당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또 다른 데이터 타입이 있겠죠. 캐릭터, 싱글 캐릭터를 나타내는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 바로 차입니다. 차. 그래서 여기도 차라고 입력을 해보죠. 차. 네, 바로 이렇게 인지를 해주네요. C가. 그래서 캐릭터 variable 이라고 딱 선언을 하면 네, 얘가 이렇게 인지를 해주네요. 그리고 얘는 캐릭터의 경우에는 이제 싱글 캐릭터입니다. 이제 스트링이 아니라 싱글 캐릭터인데 그걸 캐릭터 밸류를 우리가 쓸 때는 작은 따옴표, C에서는 작은 따옴표로 묶어줘야 싱글 캐릭터로 인지합니다. 그래서 여기 Q 이런 식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Q라는 이 English가 캐릭터로 인지돼서 여기에 있는 이 타입과 맞물려서 빗 패턴으로 바뀔 때는 8비트짜리 0101 ASCII 코드로 바뀌는 겁니다. 인티저 밸류가 아니라 ASCII 코드로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이 이제 float 실수인데요. float도 한번 선언을 해보죠. 뭐 이런 식으로 2.1이라고 하면 float라고 자동으로 인지가 될 것 같은데 자동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float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2.1이라고 인지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 오른쪽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복잡한 방식으로 32비트짜리 넘버가 선언이 되는데 한 번만 더 복습을 해보자면 제일 왼쪽에 있는 건 사인 비트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긴 익스포넨트 2의 몇 승을 할 거냐,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1점 뭐뭐뭐뭐인데 그 뭐뭐뭐뭐가 뭐냐에 대한 소수점 밑에 자리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선언할 수도 있어요. 2.1이 아니라 뭐 2의 몇 승,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익스포넨트가 몇으로 붙겠다 이런 식으로 2의 1, 뭐 3, 뭐 10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이제 익스포넨트를 우리가 할당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이 플로트 타입의 이 비 패턴의 본연의 모습하고 좀 더 가까운 선언이 되겠네요. 익스포넨트를 우리가 지정해 주는 거니까, 그죠? 그런데 실수를 연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되게 세밀한 정보를 요구하게 될 경우가 생겼다고 칩시다. 32비트로 표현을 하기가 좀 부족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파이를 표현하고 싶은데 3.141591호는 부족하고 뭐 소수점 훨씬 더 내려가고 싶다. 그런 욕심을 만약에 부린다면 더블이 있습니다. 더블 프리시전 플로팅 포인트 넘버도 C에서 제공을 해주는데 이거는 이 밑에 있는 거예요. 64비트짜리 되게 무거운 거죠. 되게 무거운 베리어블입니다. 그래서 더블이라고 하고 막 이렇게 선언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죠? 플로트 포인트는 중간에 끊기는데 더블은 상당히 오래 가요. 이 소수점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용도에 맞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 타입도 있겠죠. 불 타입도 있는데 이건 그냥 문법적인 사항인데 왜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C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불리안은 이거예요. 언더스코어 대문자하고 불 이렇게 선언해야 C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타입이고, 이 데이터 타입은 true or false를 받는 게 아니라 1 아니면 0을 밸류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죠, 사실. true or false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샵 include 해서 헤더 파일 하나 불러와요. 보통 스탠다드 불이라는 거를 불러오면 이제 우리가 알던 불 타입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보통 불러오면 더 좋겠죠. 근데 여기서도 파이썬하고 약간 다르요. true가 대문자가 아니네요.
네, 소문자네요. 이런 이제 사소한 차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다 외워야 된다기보다는 이제 우리 친절한 컴파일러님이 너 잘못했어 이렇게 알려주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다시 수정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variable type is immutable 이라고 한 게 무슨 뜻이냐면 variable을 한번 선언을 했습니다. 데이터 타입과 이름을 선언을 했으면 그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variable의 value는 바꿀 수가 있어요. value는 계속 10이었다가 20이었다 30이었다. 그러니까 variable 변수죠. 근데 variable의 데이터 타입은 한번 선언했으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인티저로 하기로 했다. 얘는 죽을 때까지 인티저인 거예요. 갑자기 중간에 캐릭터로 바꾸려고 하고 그러면 컴파일러가 또 친절하게 오류를 내줄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리고 C는 이제 조금 더 프로그래머가 이건 이제 빗 얼마나 메모리를 크게 쓸 거냐에 대한 이슈인데 똑같은 인트여도 long int가 있고 short int가 있어요. 이거를 프로그래머가 지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long int라고 하면은 제가 예를 들면 여기다가 long 뭐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이제 얘가 좀 더 비트가 많아지는 거고 short라고 쓰면은 이제 더 좀 줄어드는 이제 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어느 정도의 프리시전을 요구하냐에 따라서 이제 조절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unsigned int라는 옵션을 제공해요. 기본적으로 int면은 signed integer거든요. to's complement 방식의 signed integer인데 unsigned 나는 음수 필요 없어. 그러면은 원래 8비트 인티저면은 마이너스 128에서 127까지인데 그 정보의 반을 버리는 거잖아요. signed integer를 쓰면 그렇게 하느니 난 양수를 좀 더 풍성하게 표현하고 싶어. 그럼 unsigned integer라고 해줘 버리면은 네, signed int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이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이제 얘는 0부터 이제 양수를 좀 더 많이 표현할 수 있는 인티저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스코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코프가 있습니다. 스코프는 이미 다뤘어요. 우리가 네임스페이스 뭐 이런 거 파이썬에서 하면서 다뤘어요. 그래서 뭐 펑션이 끝나면 펑션이 시작할 때 태어났다가 펑션이 끝날 때 죽고 뭐 이런 베리어블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입니다. 스코프는 바로 베리어블이 살아있는 리전을 가리킨다. 베리어블들이 살아있는 리전을 가리킨다.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액세서블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모든 C 베리어블들은 그들이 사용되기 전에 먼저 선언이 돼야 돼요. 선언이 돼야 뭐 얼라이브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언이 되고 그러면 이제 C 컴파일러가 추론하는 거죠. 베리어블의 스코프를 뭘 기반으로 추론하냐면 이 베리어블이 코드에 어디에 선언됐느냐에 따라서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얘가 언제 살았다 언제 죽을지를 디파인을 하는 겁니다. 그게 스코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프로그래머가 지정해 주는 건 어떻게 보면 아니죠. 근데 프로그래머가 알고 있겠죠. 어느 위치에다 이걸 선언하면 얘는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죽을 거다라는 걸 예측을 하면서 이제 선언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탄생하는 개념이 이미 파이썬에서 다뤘지만 로컬 베리어블. 프로그램 평생 동안 살아있진 않은 어떤 베리어블인 거죠. 중간에 태어났다 죽는 친구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블락이 인덴테이션으로 나타나지만 C에서는 이런 중괄호로 나타내서 블락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블락으로 묶여있는 사이에 어떤 베리어블이 선언됐다. 그럼 그 베리어블의 스코프는 그 블락 내부입니다. 블락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그 베리어블은 죽는 거죠. 그래서 스코프가 이 블락 내부로 정해지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The variable is local to the block.
그러니까 블락 내부에서만 존재하는 로컬 베리어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메인도 블락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죠? 블락으로 묶여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용됐다. 그럼 여기 있는 베리어블은 다 메인 함수 내에서만 존재하는 로컬 베리어블이 되겠죠. 그럼 메인이 전부 아니었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고요. 여기서 제가 선언할 수도 있어요. int 뭐 글로벌 뭐 이런 식으로 선언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이런 친구들이 정말 제대로 된 글로벌 베리어블이에요. 모든 곳에서 볼 수 있는. 그래서 스코프가 이 블락 내에 어느 블락이라도 블락 내에 들어가면 로컬 베리어블이고 어느 블락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이런 친구들은 글로벌 베리어블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 outside of all blocks입니다. all blocks. 그러면은 프로그램의 어디에서도 액세스가 가능하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그러면 프로그램 하기 편하게 여기다 다 선언해 버려야지 라고 하는 순간 이제 엄청난 프로그램 에러들이 난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글로벌 베리어블을 다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어디서 어떻게 누가 이 글로벌 베리어블들의 밸류를 바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10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20, 30 이런 밸류들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프로그램 에러가 나겠죠. 내가 예측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다 기억하고 싶은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기 때문에 최대한 베리어블들이 쓰일 만한 곳에서 로컬로 선언해서 그 블락이 끝나면 깔끔하게 그 베리어블의 존재를 전혀 기억하지 않아도 에러가 전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게 이제 모듈러라이즈를 시키는 거죠. 여기서는 이 일만 하고 다른 데서는 또 다른 일만 하고. 예전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게 그 임포트 할 때 했던 것 같아요. 임포트 할 때 그냥 스타로 임포트 해오면 모든 걸 임포트 해올 수 있으니까 편하다. 근데 누가 뭘 어떻게 바꿨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 것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베리어블들의 선언에 대해서 다룬 뒤에 이니셜라이저에 대해서 다룰 텐데 그냥 별거 아니고요. 밸류랑 엮어준다. 네, 이미 여기다 제가 다 썼죠. 원래는 꼭 밸류가 필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밸류를 다 지워줘도 선언 자체는 되는 겁니다. declaration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리어블을 쓸 수 있어요, 나중에. 근데 이왕 선언하는 김에 초기 값을 써줘야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예측이. 초기 값은 예를 들면 뭐 어떤 베리어블이든 0으로 하자라는 약속을 내가 스스로 해놓는다면 되게 디터미니스틱한 동작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아무것도 안 해놓으면 얘가 값이 뭔지 모르거든요. 그럼 내가 섣불리 막 if문 이런 걸 쓴 거예요. 이 베리어블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동작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초기화를 하도록 권장을 합니다. 예측 가능한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그래서 이니셜 밸류를 해놓는 걸 이니셜라이저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어사인먼트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 이니셜라이제이션이 안 돼 있다면 그래도 프로그램 동작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나 글로벌 베리어블 같은 경우에는 뭐 0으로 이니셜라이저가 자동으로 되고 로컬 베리어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쓰레기 값이 들어간다. 근데 뭐든지 하여튼 예측할 수 없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도록 다 바꿔놓는 게 안전하죠. 그래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이게 스탠다드 코딩 프랙티스다. 모든 로컬 베리어블은 익스플리시트하게 이니셜라이즈를 해주는 게 우리가 권장하는 코딩 프랙티스입니다. 내가 이 컴퓨터는 이 C 랭귀지가 이 머신에서 돌아가면 갈비지 밸류가 항상 7로 나오는 걸 관측했어. 그러니 이제 나는 그걸 아니까, 난 똑똑하니까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 안 하고 항상 7이야 라고 자랑스럽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겠다.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어프로치를 취하면 안 되겠다. 그냥 나는 멍청하다 라고 생각하고 항상 익스플리시트하게 이니셜 밸류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니셜라이제이션 할 때 샵 디파인하고 비슷하게 좀 이런 걸 해줄 수가 있어요. 컨스트, 상수로 선언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얘는 사실 베리어블이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얘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컨스트라고 해놓은 순간. 대신 샵 디파인하고는 좀 다른 게 있죠. 샵 디파인은 여기서 돼 있잖아요. 여기서 모든 블락 바깥에서 샵 디파인이 있네요. 그 얘기는 전체 프로그램에 걸쳐서 어떤 상수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제가 여기 로컬에다가 선언할 수 있잖아요. const 이렇게 해놓으면 얘는 스코프가 글로벌 스코프는 아니죠. 상수긴 상수지만 프로그램의 특정 구간에서 태어났다가 죽는 그런 상수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상수를 쓰고는 싶지만 로컬 스코프를 가지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베리어블을 다 다루고 난 입장에서 C와 파이썬의 차이를 한번 강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머는 항상 C를 다룰 때 파이썬에 비교해서는 뭔가를 추가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는 조금 번거로워요. 대신 성능은 좋다. 이걸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더 안전하다. C로 프로그래밍 하면. 데이터 타입을 정해야 한다. 익스플리시트하게 정하고 내가 말해줘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컴파일러가 번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베리어블의 데이터 타입이 임뮤러블하다. 파이썬에서는 사실 내가 실수로 썼다가 막 정수로 썼다가 캐릭터로 바꿨다가 막 맘대로 사실 썼거든요. 그런 걸 생각도 안 해보셨죠. 그냥 맘대로 원래 바뀌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파이썬에서는. 근데 C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에서도 그렇게 맘대로 바꿀 수 있지만 그 누구도 그렇게 하라고 권장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행동이 아니에요. 모든 걸 예측 가능하게 만들려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안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파이썬 프로그래밍 할 때. 그래서 베리어블의 데이터 타입은 바뀔 수 없다. 그리고 불리한 베리어블을 쓸 때 추가적인 이 헤더를 가져와야 된다. 인클루드 해와야 되고 캐피털로 시작하지 않고 소문자로 시작한다. 라는 거. 사실 이거는 이제 너무 잡다한 거라서 제가 쓰기 좀 뭐하지만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 잡다해 보이지만 잡다하지 않은 아주 티피컬한 에러. 땀을 흘려야 된다. 모든 스테이트먼트에는 땀이 동반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에 오퍼레이터인데 오퍼레이터 뭐 똑같아요. 어사이먼트 똑같죠. B의 밸류를 이밸류에이션 한 다음에 A에다가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arithmetic 오퍼레이터들 다 똑같이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연산하는 순서도 파이썬하고 똑같습니다. 뭐 이런 거 했었죠. 뭐 나눗셈, 뭐 곱셈 같은 게 먼저고 그 다음이 덧셈, 뺄셈이고 뭐 이런 우리의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그런 순서들. 근데 그 순서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가로로 치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웬만하면 가로로 쳐서 모든 것이 프리딕터블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안전한 프로그래밍을 위해서는. 그 다음에 비트와이즈 이것도 파이썬에서도 제공해줬고 C에서도 제공해주죠. not, and, or, XOR, 그 다음에 이거 bit shift, left로 shift 하는 거, 이건 right로 shift 하는 거 제공해줍니다. 이런 거를 하여튼 이번 수업 때 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종종 C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파이썬 할 땐 잘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걸 나왔다고 갑자기 막 프로그램이 엄청 어려워지는 게 아닌데 안 본 걸 보다 보면 괜히 막 심리적 장벽이 느껴졌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과제도 내드리고 했잖아요. 많이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로지컬 오퍼레이터 느낌표를 붙이면 아니다. 그 다음에 and 비트와이즈 and랑 로지컬 and랑 달라요. 비트와이즈 and는 1과 1이 붙으면 1이 되는 거고 로지컬 오퍼레이터는 true랑 true가 붙으면 tru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or, 로지컬 or는 두 개입니다. 이거 두 개. 하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실수하면 프로그램 제대로 동작 안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좀 arithmetic
오퍼레이터, 비트와이즈 오퍼레이터를 수행함과 동시에 어사인먼트도 같이 해주는 약간 축약된 버전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x 플러스 y를 x에다 넣고 싶다. 그냥 x 플러스 이퀄 y라고 하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퀄을 여기다 추가해가지고 좀 축약된 버전으로 제공해준다. 그 다음에 C에서 제공하는 좀 재밌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런 걸 제공해줍니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라는 좀 신기한 오퍼레이터를 C에서 제공해주는데 이게 뭐냐면 x 플러스 플러스라고 쓸 수 있어요. x 플러스 플러스라고 하고 바로 땀을 흘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써버릴 수 있어요. 이걸 다 오타를 냈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이 뜻입니다. x 플러스 1을 한 다음에 x에다 넣어라. 그러니까 x를 1 증가시켜라 라는 뜻입니다. 되게 심플하게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되게 많이 쓰여요. 뭐 인티저, 베리어블,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x 이거를 1 감소시켜라 라는 뜻입니다.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하는 거랑 플러스 플러스 인티저 이렇게도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개 사이에 차이가 좀 존재합니다. 플러스 플러스를 앞에 쓸 거냐 뒤에 쓸 거냐에 따라서 여기 나온 subtle difference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x 플러스 플러스라고 쓰면 먼저 x를 이밸루에이션 해요. 그 다음에 증가시킵니다. 플러스 플러스 x라고 하면 일단 증가시키고 증가된 버전을 가지고 이밸루에이션을 하는데 이게 실제 예시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자, example 1이죠. x를 4로 어사인먼트 했어요. 그 다음에 y equal x 플러스 플러스라고 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이 순서대로 x 자체를 먼저 이밸루에이션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x를 y에다 넣겠죠. 그 다음에 이제 x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x는 최종적으로 5가 되지만 y는 4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해해야 되는 포인트고, 자, 그럼 거꾸로 플러스 플러스가 앞에 왔어요. 플러스 플러스 x다. 그러면 이밸루에이션 하기 전에 이미 x가 5로 바뀌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이 부분을 이밸루에이션 하게 되면 5죠. 그래서 5를 y에다 넣으면 x도 5, y도 5.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나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앞에 오냐 뒤에 오느냐에 따른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C의 특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컴파일러가 메모리에 할당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이제 컴파일러는 어떻게 동작하느냐를 좀 파이썬에서 다룰 때는 좀 우리가 되게 추상적으로 박스 그려서 나타낼 수밖에 없었는데 C 정도 레벨에서는 진짜 메모리 주소를 놓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 메모리 공간인데 메모리 주소입니다. 0번 주소에서 쭉 올라가서 뭐 FFFF까지 갔다고 칩시다. 이게 헥사로 나타낸 주소예요. 그래서 여기로 쭉 갈수록 메모리 주소가 증가하는 건데 그러면 프로그래머가 짠 프로그램의 각각 베리어블들을 컴파일러는 어디다 어떻게 저장할 거냐에 대한 감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실제적으로. 일단 시스템 스페이스가 있는데 시스템 스페이스라 함은 내가 짠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내가 프로그램을 짜기도 전에 이미 뭔가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는 메모리, 내가 쓸 수 없는 메모리죠. 사실 이미 사용되고 있으니까. 그럼 내가 C 프로그램을 썼다. 그럼 결국 이 흰색 부분 중에서 어딘가를 쓰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자 일단 프로그램 텍스트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텍스트, 나의 코드 자체, 나의 글들이 어디 저장돼 있냐면 제일 위쪽에 메모리 주소로 치면 제일 낮은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내가 코드를 짜고 저장을 해놨다 그럼 이쪽에 저장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내가 글로벌 베리어블도 선언했고 뭐 각각 함수들의 로컬 베리어블도 선언했는데 각각이 어디에서 저장되나요? 라고 보면
컴파일러가 이런 식으로 마련해 놨어요. 이제 제일 위쪽에 글로벌 데이터 섹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베리어블들은 이 텍스트 바로 아래쪽에다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레지스터들을 이렇게 표현해 놨거든요. PC, R4, R6, R5 나름 친숙하실지 모르겠는데 프로그램 카운트예요. PC. 우리 ALU가 뭐 어떻게 다루고 뭐 컨트롤 유닛이 어떻게 하고 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현재 사용되는 인스트럭션을 나타내려면 PC가 계속 일씩 증가하면서 다음 코드는 어디, 다음 코드는 어디 이렇게 나타내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카운터는 프로그램 텍스트 내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왔다 갔다라기보단 계속 내려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데이터 섹션을 나타내는 어떤 레지스터 R4가 있는데요. 그래서 R4가 나타내는 곳은 어디냐면 메모리 주소를 딱 포인팅을 하고 있는데 어디냐면 글로벌 데이터 섹션이 시작하는 메모리 주소를 R4가 이렇게 딱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이렇게 딱 R4가 고정적으로 여기 가르치게 되면 이제 글로벌 데이터 섹션의 위치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R4와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죠. R4 뭐 플러스 1, R4 플러스 2 그런 식으로 옵셋만 가지고 어디에 있는지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베리어블들이 뭐 10개가 저장될 수도 있고 뭐 100개가 저장될 수도 있는데 선언된 순서대로 제일 위에 선언되면 제일 위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언되면 밑으로 가는 거. 점점 위에서 아래로 하나씩 하나씩 쌓이는 방식으로 글로벌 데이터 섹션이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텍스트랑 글로벌 데이터 섹션 이 전체는 내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전체 동안 계속 볼 수 있어야 되니까 글로벌 데이터 섹션이 줄어들었다 늘었다 하면 안 되겠죠. 한번 시작할 때 다 선언돼서 여기에 저장시켜 놓고 못 박아 놔야죠. 여기다가. 그 다음이 이제 로컬 베리어블인데 로컬 베리어블은 없어요. 여기 없고 맨 밑으로 내려갔네요. 맨 밑에 여기 런타임 스택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펑션이 시작했을 때, 펑션이 실행 중일 때 가장 높은 넘버라고 하면 이 박스에선 제일 밑에겠네요. 밑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스택같이 올라와요. 스택같이 올라오게 됩니다. 스택 포인터라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펑션이 끝나면 다시 그 펑션에 있던 그 베리어블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제가 나중에 펑션을 할 때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로컬 베리어블은 우리가 배웠던 스택 구조로 저장하도록 한다.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합니다. 런타임 스택인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늘었다가 줄어들었다, 늘었다 줄어들었다 하는 런타임 스택이어서 여기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왜 Q가 아니라 스택인지 나중에 펑션을 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increase가 아니라 decrease 이렇게 주소가 계속 줄어들면서 점점 이 런타임 스택 구간이 확장을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잘 모르실 것 같은 힙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힙이라는 공간도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지 않은 다른 종류의 또 데이터들이 있어요. 다이나믹 메모리 알로케이션이라고 거의 마지막 파트에 가면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때 힙이라는 메모리 구간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C는 텍스트, 그다음에 글로벌 데이터, 그다음에 맨 밑에 런타임 스택,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힙, 이 메모리 구조들을 사용해서 각종 베리어블들 데이터들을 유동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힙은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메모리의 예시인데 C 프로그램이 이렇게 짜여졌다 칩시다. 지금 메인 함수가 있고 메인 함수 안에 뭐 이런 식으로 로컬 베리어블들이 3개가 선언이 돼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글로벌 베리어블 네, 땀을 안 흘리고 있어요. 이러면 아주 심각한 에러가 발생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글로벌 베리어블도 있고 그럼 베리어블이 4개가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여기서 글로벌 베리어블을 어사인을 여기다 했고 자 그러면은 뭐 이 아래의 구체적인 내용은 필요가 없고요. 컴파일러가
메모리를 어떻게 할당할 거냐, 이런 테이블을 만듭니다. 심볼 테이블. 그래서 아이덴티파이어가 있고, 아이덴티파이어마다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로케이션이 필요해요. 어떻게 필요하냐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오프셋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래서 아까 그 글로벌 데이터 섹션이 시작하는 부분이 R4라는 레지스터가 있다 그랬는데, 거기로부터 몇 칸 밑으로 내려가는지를 표시하는데, 얘는 빵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 글로벌 베리어블이니까. 근데 이 다음에 만약 제가 이 밑에다 하나를 더 선언했다, 그러면 1이 여기 설정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나만 선언했기 때문에 지금 0이라고 돼 있고, 스코프는 글로벌이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3개의 베리어블은 다 로컬입니다. 로컬. 근데 스코프가 특히 어느 블락에 있냐? 메인 블락에 있네요. 그래서 스코프는 메인이고, 로케이션은, 자, 이게 중요해요. 지금 첫 번째 선언된 게 오프셋이 빵이고, 그 다음부터 마이너스가 되는데, 왜냐하면 런타임 스택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게 증가하잖아요, 순서대로. 그래서 글로벌 베리어블은 점점 0, 1, 2 이렇게 증가를 할 텐데, 로컬은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게 된다 라는 순서도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메모리 공간에서는 여기가 스택이라고 치면, 네, 지금 아래로 갈수록 주소가 커지고 위로 갈수록 주소가 작아지는데, 제일 먼저 선언된 친구가 제일 주소가 크고 점점점 위로 간다. 이렇게 주소가 점점 작아진다. 이런 메모리 방식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